기억을 몰랐어? 됐지? 해결됐지? 그러니까 봐봐. 조심해라. 대륙에 야 대륙으로 따지면 여기가 뭐가 돼버려? 상기야. 봐봐. 자, 대륙으로 따지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다. 대륙으로 따지면 이쪽이 서쪽이야. 이쪽이 동쪽이야. 그러면 대륙으로 했을 때는 서쪽이 높아, 동쪽이 높아. 동쪽이. 이렇게 조심해야 돼. 태평양에서는 이쪽이 서쪽이지. 이쪽이 동쪽이잖아. 그러니까 태평양에서는 서쪽이 높아. 근데 대륙에 서해안하고 동해안 중에서는 누가 높아? 동해안. 말장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또 질문. 신입법 맞았는데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프가 야 수온의 변화를 등원선으로 나타냈대. 등원선은 온도가 같은 곳을 연결한 곳이잖아. 그럼 뭐야? 야 표층에서 언제가 제일 높아? 9월달이 제일 높네. 9월달이 제일 높잖아. 그리고 야 표층에서는 수온의 연교차는 9월달에 12도에서 13도니까 제일 낮을 때가 언제니? 표층에서 제일 낮을 때가 언제야? 6도네 6도? 5, 6도인단 말이야. 그러면 몇 차니? 시간이 얼마야? 10보다는 적지. 봐봐. 이렇게 되잖아. 제일 높을 때가 언제야? 표층이 12월이잖아. 12도잖아. 그리고 제일 낮을 때가 여기 5도 정도 되잖아. 그러면 10도니? 차이가? 아니지. 10도보다 낮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제일 높을 때가 12도고 제일 낮을 때가 몇 도니? 5도잖아. 그 다음 또 자 니은에서 수온 약층은 9월의 수온 약층은 60m의 깊이에서 시작하니? 야 60m가 아니라 한 20에서 한 30이 되네. 여기가 혼합층이다. 혼합층 9월에 그러면 한 20m에서 30m 사이지. 60m 아니지. 여기까지가 이게 봐봐. 수온 약층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수온 약층이잖아. 근데 표층의 온도가 12도까지가 어디까지 분포해요? 30 되기 전까지 분포하지. 그러면 야 여기가 30m란 소리야. 그럼 수온 약층은 60이니? 아니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6도씨의 등온선은 5월보다 11월에 그렇지 5월이 11월보다는 더 낮게 분포하지. 5월에는 여기잖아. 11월은 여기잖아. 누가 더 낮아? 5월이 낮잖아. 그래서 이것은 맞지. 그대로 내려가면 돼. 그대로 내려가면 돼. 이해됐지? 등원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또 몇 번? 너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이씨. 딴짓하고 있어 이씨. 그 다음 몇 번? 22번 같은 거 21번, 22번, 23번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한 종류는 이 온도하고 염분의 그 염분도 수온 염분도 TS도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 야 TS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은 낮아져야 되고 염분은 높아져야 되니까. 응? 몇 번? 22번 이것도 그래프 대가리 22번? 보자. 해수의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갖다가 염분을 측정하여 수온 염분도를 나타냈다. 이 해역에서는 혼합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자, 봐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보자. 수온이 어떻게 되냐? 0m가 20 몇 도야? 25도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보자. 그러니까 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첫 번째 보면 자 혼합층은 표층 수온에 따라 수심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한 구간이지. 근데 일정하지가 않잖아.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야,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해야 돼. 근데 야 0m부터 500m 사이에 계속해서 온도가 변해버리지. 그러니까 혼합층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야. 지원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니은 보자. 해수의 밀도 변화는 500에서 1000일 때 500에서 1000일 때 구간하고 3000에서 4000 구간. 응? 야, 밀도 변화가 어떻게 돼? 밀도가 500에서 1000일 때는 얼마가 변하냐? 몇 칸이 변했냐? 2칸이 변했지. 근데 3000에서 4000은 한 칸도 안 변했네? 한 칸도 안 변했네? 그러니까 누가 크니? 500에서 1000이 더 큰 거야. 이해됐어? 이게 얘들아 뭐야? 이 선이 등밀도선이야. 이 선이 등밀도선인데 자 500에서 1000은 몇 개가 변했어? 등밀도선이 거의 2개가 변했지. 2칸이 변했지. 근데 300에서 3000에서 4000은 반 칸밖에 안 변했어.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누가 더 큰 거야? 500에서 1000이 큰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해됐지? 상기야. 그리고 디귿은 몰라? 됐지?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등밀도선이다. 이게 변화가 크면 밀도 변화가 큰 거야. 간격이 크게 변하면, 여러 개가 변하면. 또 몇 번? 실력업 몇 번? 2번? 자, 실력업 25페이지 2번 보자. 가는 어느 해역에서 월별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내고 나는 뭐야? 이 해역에서 시계 특정 시기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냈다. 야, 이 해역은 봐라. 북반구에 속한다. 북반구에 속한다. 보자. 북반구에 속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봅시다.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그렇지. 야, 어떻게 찾아? 우리는 북반구는 크리스마스 때 겨울이지. 얘들은 남반구는 크리스마스 때 여름이야. 근데 얘 봐봐. 언제가 제일 높아? 수온이 몇 월달이 높아? 7, 8월이 높잖아. 7, 8월이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봐라.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야 수심 0m의 수온이 언제 제일 높아? 8월에 높잖아. 그럼 북반구지. 북반구는 8월에 여름이야. 이해됐어? 남반구는 반대야. 8월에 겨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8월에 제일 0m의 수온이 제일 높은 데가 북반구지. 이해됐니? 그거 몰랐지 너. 기억 몰랐지. 기억하고 또 뭐?
이응? 나는 8월에 수원 분포를 나타낸다. 수원이 얼마냐? 야, 표충 수원이 얼마야? 한 9도 정도 되지. 9도 정도 되는 거는 언제야? 40m네, 40m? 9도가 40m에서 변하네. 그러니까 나는 0m의 수온이 10보다는 낮고 혼합충의 두께가 40m지. 그러니까 10월에 몇 월에 해당해? 10월의 연직 분포에 해당한다. 봐봐. 10월 같은 경우 봐봐. 야, 40m가 얼마야? 거의 똑같네. 이렇게 그거잖아. 10월 올라가 봐. 8월은 야, 수온 분포가 얼마야? 올라가 보면 10m야, 10m. 맞아요, 틀려? 그러니까 틀리잖아. 봐봐. 8월 올라가. 40m에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지. 근데 8월 올라가면 수온이 얼마야? 10m야, 10m. 10도가 넘냐? 10도가 안 넘지. 아니, 8월인데? 근데 표충을 봐봐. 표충이 얼마야 돼? 8월에는 10m잖아. 40부터 60으로. 이렇게 40부터 60? 아니, 근데 40, 60이 오는 게 아니라 잠깐만. 아니, 표충을 먼저 봐. 표충을 먼저 보면, 8월에는 10m야. 근데 여기는 표충이 10도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8월은 아니야. 야, 낮을 때가 언제야? 10월 정도가 되네. 10월 정도가 봐봐. 0m가 표충이 한 0보다 10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8월은 죽어도 아니야. 이해됐지? 그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냐 안 됐냐? 그리고 기역층이 뚜렷한 곳은 2월은 봐봐. 2월은 어떻게 되냐? 기역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수온 약층이다. 언제 뚜렷하게 발달하니? 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니까 40하고 60의 폭이 넓어야 돼. 온도의 폭이.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뚜렷하니? 8월이 제일 뚜렷하지. 온도차가. 이해됐어? 2월은 거의 차이가 없잖아. 똑같아 버린데? 40하고 60하고 똑같아 버리잖아. 봐봐. 겹쳐져 버렸잖아. 2월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틀린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26페이지 펴봐, 이제. 배수의 순환 보자. 이거 좀 털고 올게, 선생님. 잠깐만. 털고 올게, 얘들아. 이것만 지우고 털고 올게. 어우, 씨. 저 그거 화장실 빨리 갔다 와. 야, 그 생명수를 갖다가 이거 하리보를 공급해줘. 심심하잖아. 응? 하리보를 좀 드세요.
하나 생겼어? 컵라면 보니까 또 너무 먹고 싶은데. 어? 보니까 먹고 싶은데. 뭘? 컵라면. 겁나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먹어? 어? 학생이 주더라. 어이구. 에휴. 컵라면도 좀 사다 놔야겠다. 더 사다 놔야겠다. 김치도 갖다 놓으면 뭐 할까? 냉장고에 있잖아. 이러다가 햇반까지 사다 놓은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전자레인지가 없잖아. 아씨 아쉽네. 자 보자. 해수의 순환 보자. 해수의 순환은 너 금요일 날 온다 했지? 상기는 금요일 날 오고 학교 끝나고 오고 누구냐? 너 지원이는 언제 온다 했어? 저요? 목요일 날 9시 온다 했지? 너 목요일 날 9시 온다 했어. 와. 울 수도 있고. 야이씨 와 문제 좀 풀어야 된다. 씨. 문제 안 풀어갖고 어쩌려고. 차라리 일요일에 빨리 오는 게 아 일요일도 해야 되고 당연히. 자 해수의 순환 보자. 해수는 순환한다. 왜 해수의 순환이 있어? 대기와 대기가 순환하니까 해수도 순환한 거야. 그러면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면서 지구의 복사평행에 기여하는 거야. 첫 번째 해수의 순환에서 해수의 표충순환을 보자. 표충순환. 해수의 표충순환을 보자. 해수의 표충순환은 뭐 때문에 생긴다? 얘들아? 대기대순환 때문에 생긴다. 어? 대기대순환. 자 봐봐. 첫 번째 대기대순환은 잘 봐봐. 뭐 때문에 생긴다?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란 말이야. 대기대에서는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생기는 거야. 대기대에서는. 그리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야. 대기대에서는 지구가 둥글어서 플러스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겨. 아유 미친놈. 나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열받았는데 이 한국 개이 새끼들 야구하는 새끼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 새끼들. 너도 김도영만 잘했어. 김도영만 잘하지. 뭔 병신 새끼들이. 야 노시아인 그 새끼는 뭐 11년간 308억인가 받아. 걔가 그 정도에 받을 가치가 있냐? 야, 하나 새끼들은 미쳤어. 308억, 11년간 308억이니까 28억인가 29억인가 돼. 1년에. 아씨. 근데 삽질하고 있어. 자빠졌어, 저기서. 나 진짜. 김도영이 빼고는 요 밥값을 못해. 야, 혜성이 그 새끼는 2점짜리 홈런 치고 그때 있잖아. 그 만루 상황을 갖다가 역전할 수 있었는데 일본한테 이길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새끼 삼진 당해거든. 솔직히 투수도 경기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 별로. 투수가 더 못해. 타자가 더 못해. 그래도 타자들은 꾸역꾸역 나가고 막 치고 그러는데 투수들이 너무 점수를 잘 주더라. 특별히 잘하는 애들이 없어. 그렇지 않냐? 자 봐.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데 이거야 이거. 자 태양은 평양하게 입사한다. 그러면 거기 평양하게 입사하는데 이때 자 봐라. 그러면 평양하게 입사하니까
입사하니까 저희도는 어떻게 돼? 저희도는 이렇게 봐봐.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 10이라는 에너지가 1이라는 면적에 들어와. 단위 면적 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이야. 그러니까 더워. 더워. 저기들은 뭐라고? 얘들아? 저기 뭐냐. 저기들은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누가 많아? 얘들아. 들어온 게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도요. 더워. 다행이야. 근데 이제 뭐냐? 저기도는 고위도는 어떻게 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 그리고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 응?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10이라는 면적이 5라는 면적이 들어와. 5분의 10이니까 2밖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추워. 추워. 그러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 부족이야. 자, 부족이다 보니까 저희도의 남은 열을 고위도로 보내줘야 돼.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러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생기는 거야. 대기 대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그럼 봐라. 그러다 보니까, 자, 원래 바람은 이렇게 불어야 돼.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잖아. 90도야. 그러면 여기는 상승해.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해. 상승하면 뭐야? 상승 기류는 저기야 되나? 적도 저압대라고 해. 그럼 여기는 하강해야 돼. 그러면서 순환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 헤들리 순환인데 얘는 직접 순환이야. 뭐에 의한? 열에 의한 열순환이야. 그리고 60도와 90도 중에 누가 더워? 60도가 덥지. 그러니까 60도가 공기가 상승해. 그럼 여기는 하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게 극순환이야. 극순환도 직접 순환이야. 뭐에 의한? 열에 의한 열순환이야. 근데 여기는 30도하고 60도 중에서 30도가 상승을 해야 돼. 그리고 60도가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을 해야 돼. 그러면 얘하고 반대가 돼버려. 그래서 이 순환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하고 같이 돌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간접 순환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 되는 거야. 직접 순환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얘는 기계적 순환이라고 해.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땅바닥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영향받아. 이렇게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
얘는 내려와. 근데 지구 자전 전향력이 있지. 야, 우리가 여기서 대포를 쏘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쪽 힘이 작용해요. 전향력이란 거. 우리가 실제는 적용 안 하는데 착각하는 힘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이어져? 오른쪽으로 이어져. 남반구는 무조건 반대야. 왼쪽으로 이어져. 그러면 얘들이 다 휘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해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야. 바람이. 그리고 30도에서 60도는 이렇게 편서풍이 부는 거야.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극동풍. 야, 바람은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야. 어?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불지. 그러면 서풍이라고 해. 남에서 북으로 불지. 남풍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대칭이 된다고 말이야. 서로 남북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간다고 말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자, 위도별로는 옆에 봐. 26페이지에. 자,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야. 근데 에너지 균형인 데가 있어. 38도야. 위도 38도는 에너지가 똑같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많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 대기 대순환 때문에 뭐가 생긴다? 해수하고 마찰해서 해수의 표충순환이 생겨. 해수의 표충순환이 생긴다. 해수의 표충순환은 잡아라. 뭐 때문에 생긴다? 바람 때문에 생겨. 그래서 풍성순환이라고 그래. 풍성순환. 바람 풍자 있다 이룰 성자. 풍성순환이라고 그래. 봐봐. 해양의 표층에 나타나는 해수의 이동 방향. 발생 원인은 대기 대순환에서 지표면에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고 대륙 분포와 지구 자연의 영향으로 환류를 형성한다. 한 바퀴를 도는 거다. 육지로 둘러싸인 대양의 형태에 따라 방향이 틀려진다. 봐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무역풍 때는 야, 얘들아 봐봐. 여기에 아시아 있어. 여기에 오셀리아 있어. 여기에 남아메리카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북아메리카가 있어. 그러면 자, 이 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부분에 해류가 생겨. 얘를 무슨 해류라고 해? 북적도 해류라고 해. 이해됐어?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생겨. 이거는 북태평양에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막혀 있어.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남북으로 이동하지. 이게 쿠로슈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난류가 안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예요. 한류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남반구에서 남적도 해류가 흘러.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원래는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남반구는 여기가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얘가 남극을 한 바퀴 돌아버려. 그래서 남극 순환이라고 해. 근데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의해서 막혀 있지. 그리고 얘가 오스트레일리아 해입니다. 얘는 난류야. 저희도에서 보이도록 하니까. 얘는 페루에 의해서 막혀 있어. 페루에 한류야. 근데 야,
원래 0도에서 30도를 우린 열 때, 30도에서 60도를 온대, 60도에서 90도를 한대라고 해. 근데 이 순환은 30도에서 일어나지. 그래서 얘를 아열대 순환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따라서 북아열대 순환이에요. 그리고 얘는 남반구의 아열대에서 순환이 일어나지. 남아열대 순환이야. 근데 내가 말했지. 맨날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무조건 반대라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 이렇게 하면 끝나. 이 북아열 때는 시계 방향이야. 순환이 시계 방향이야. 남아열 때는 뭐야? 반시계야.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어? 북대서양이 있어. 북대서양이 있다. 이쪽에 북대서양이 있어. 북대서양도 봐. 편서풍향으로 북쪽도 해류가 흘러. 그리고 편서풍해로 북대서양 해류가 흘러. 그리고 여기 막혀 있어. 꼭 멕시코 만을 따라 흐른다 해서 멕시코 만류라고 해요. 왜? 난리야. 여기가 유럽에 의해서 막혀 있어. 카나리아, 스페인의 카나리아 지방이야. 얘야, 해류야. 얘도 한류야. 얘도 북아열대 순환이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 태풍에도 써먹는 다. 이거 이렇게 외우면 돼. 이해됐어? 가지고 선생님이 한 바퀴 다 했다. 그래갖고 여기도 남대서양 한류도 있어. 한류도 있어. 그래갖고 이걸 뭐 인도양 한류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외우는 게 좋다. 이해됐지? 자, 대양 북태평양의 서쪽은 뭐가 흐른다? 난류. 대양의 동해안은 뭐가 흐른다? 한류. 이해됐지? 봐, 동서방향의 해류는 대기 대순환의 지표면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다. 무역풍지대는 뭐야? 해양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북쪽도 해류하고 남쪽도 해류가 있다. 편서풍지대는 해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류가 있고 남북방해의 해류가 있는데 남북방해의 해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동서방향으로 흐르던 해류가 대륙에 막히면서 남북방향으로 나뉘어져 큰 규모로 순환하는 환류가 이루어진다. 근데 대륙의 서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흐르고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흐른다. 크로시해류, 멕시코 만류, 동오스트레일류, 브라질 해류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이 해줄게. 얘는 뭐야? 남쪽도 해류야. 응? 대서양에서. 그리고 얘가 뭐야? 남극 순환유야. 남극 순환유야. 얘가 브라질 해류. 얘가 뭐야? 벵겔만 해류야. 벵겔라 해류야. 얘가 난류고, 얘가 한류야. 네 개가 다 있다. 태평양, 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찍어. 다 나왔다. 한류를 다 해줬다, 선생님이. 그럼 보자. 그리고 봐라. 이 표충순환은 해류가 대륙 주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커다랗게 순환하는 뭐가 된다? 환류라 그래요. 환류. 환유라 그래. 그리고 자 옆에 봐봐. 옆에 주위에서 봐봐. 대기 대순환과 해류의 방향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는 표층해류가 풍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풍향의 왼쪽 방향으로 돈다. 그래갖고 서로 반대야 무조건. 이렇게 된다. 야 북반구는 뭐라고? 시계 방향. 남반구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야. 이해됐지? 올라와. 27페이지. 전 세계 표층해류는 야 표층순환은 봐봐. 각각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열대 순환, 아한대 순환, 남극 순환, 대양간 순환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 봐라. 아열대 순환은 몇 도야? 30도. 30도를 기준으로 도는 거고, 아한대 및 남극 순환은 60도야. 60도. 그리고 대양간 순환도 있다. 자,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아열대 순환이 형성되고, 봐라. 얘들아, 봐봐.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뭐 아열대 순환이 형성되잖아. 아열대 순환이 형성되지. 그리고 편서풍과 극동풍의 영향으로 야 여기 편서풍과 극동풍의 영향으로 아한대 순환이 형성이 돼. 아한대 순환은 어디서만 형성된다? 북반구에서만. 남반구는 아한대 순환 형성돼 안 돼? 안 돼. 야 아열대 순환은 남반구, 북반구 모두 생겨. 근데 아한대 순환은 어디서만 생긴다? 북반구에서만. 그러니까 아한대가 이제 아열대는 누구에 의해서 생긴다? 무역풍하고 뭐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생긴 거야. 아한대는 뭐에 의해서? 편서풍하고 극동풍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근데 아열대는 북반구, 남반구 다 생겨. 아한대는 어디만 생긴다고? 북반구. 이해됐어? 그리고 남극 주변에 대륙 주변에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 순환이 형성되지. 남극은 한 바퀴 돌아버린다 했지. 이해됐어?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위도에 평행하게 흐르는 해류가 대륙에 막혀서 독립된 환류를 형성하지만 표층순환은 서로 연결이 되어 대양간 순환의 형태로 흐르고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옆에 봐라. 궁금해 봐봐. 아열대 해역의 환류의 방향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표층해류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대기 대순환의 바람은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이야. 바람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갖고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반대야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가 있다. 자 봐라. 난류는 주 해류는 누구야? 쿠로시의 해류야. 봐봐. 북태평양의 서쪽을 따라 북서가는 해류로서 한반도 주변의 난류의 근원이다. 고온, 고연분의 해수로 되어 있다. 대마 난류는 어디냐면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대한해협을 지난 동안 동해로 유입되는 해류야. 이게 대마야. 대마도를 지나니까 대마 난류야. 여기. 그렇지. 여기. 얘가. 그리고 동안 난류는 이제 대마 난류의 일부가 남해를 통과하면서 동해안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고, 황해 난류는 봐라 황해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황해 난류다. 황해 난류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제주 난류는 제주도 있잖아. 제주 난류는 제주도를 갖다가
서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제주도 해협을 흐르는 해류야. 이게 그야 이게 제주도 한류는 이거야 이거. 시계 방향으로 서쪽으로 제주도에. 그리고 한류는 자 연해주 한류가 우리나라의 원천이다. 동해 북부에서 러시아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해류고 북한 한류는 자 북한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로서 한반도의 북쪽에서 연해주 한류가 남하하면서 형성된다. 그러면 서한 연안류가 있다. 서한 연안류가 있어. 서한 연안류는 뭐냐? 한반도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야. 서한 연안류는 이거야. 이거. 이해됐지? 파란색. 이게 서한 연안류야. 이 파란색. 이거. 이해됐지? 그리고 자 보자. 옆에 대만 한류는 쿠로시오해류의 지류로서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유입되어 다시 세 개의 지류로 갈라진다. 그 중에 두 갈래는 일본으로 흘러가고 한 갈래가 동안 난류가 된다. 서해 연안류는 해류의 방향이 여름철에는 난류, 겨울철에는 한류로 된다. 바뀌기 때문에 해류도 두 개의 선으로 표시한다. 서한 연안류는 겨울에는 난류가 되고, 여름철에는 난류가 되고, 겨울철에는 한류가 된다. 그리고 난류는 제일 밑에 봐봐. 저기도에서 고위도로 그렇지. 수온이 높으니까 염분은 높다. 그러나 용존산소량은 적어. 그러니까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적어. 산소가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플랑크톤도 적다. 근데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르는 해류로서 수온이 낮다. 그리고 염분은 낮다. 그리고 용존산소량은 많다. 그리고 영양염류도 많고 플랑크톤도 많다. 알아나? 좀만 쉬어 얘들아. 너 먹을 거야? 진짜? 그거는 먹어? 층순환 따로 심층순환 따로 아니야.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연결되어 있다. 그럼 보자. 자 아까 처음에 표층순환은 바람에 의한 풍성순환이었어. 근데 해수의 심층순환은 열염순환이라고 해. 온도와 염분에 의한 순환이 되어갖고 심층순환은 열염순환이라고 한다. 보자. 심층순환 봐봐. 아이씨, 내가 요새 열받아. 누구냐? 트럼프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이 새끼가 괜히 이란 침공해가지고 기름값만 졸라 올렸잖아. 지금 기름값 1,900원이야. 와, 1,600원대에서 저번 주에 1,600원이었는데 1,600 한 80원 그랬거든. 지금 1,900원대야. 이 거지 같은 새끼 때문에. 심층순환 봐봐. 열염순환인데 표층의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아 일어나는 해수의 순환이다. 발생 원인은 뭐다? 발생 원인은 온도하고 염분이야. 온도는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지면 뭐가 커져 얘들아? 밀도가 커지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가 생긴다.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커진다. 발생 원리는 해수의 극해역에서 냉각되는 해수가 밀도가 커지면서 가라앉고 또는 낮은 가라앉은 해수가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온대나 열대해역에서 천천히 상승한다. 그리고 상승한 해수는 또 표층을 따라 극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계속 되는 거야. 즉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발생 원리는
자, 극외역에서는 온도가 낮지. 그러니까 얘가 가라앉아. 극은. 그리고 얘가 열대나 온대를 지나면서 상승을 해. 그 다음 다시 표충순환에 의해서 극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열이 가해지는 거야. 열을 흡수해. 갖고 가열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반대로 열을 방출해. 냉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가라앉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심층순환하고 발생원리 추론하기 종이컵 2개의 바닥 중앙에 각각 작은 구멍을 뚫은 후 물을 담은 수조와 한쪽의 종이컵이 바닥이 물에 잠길 정도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파란색 색소를 탄 얼음물과 빨간색 색소를 탄 소금물을 각각 붓는다. 그러면 얼음물과 소금물의 이동은 얘들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은 후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간다. 얼음물과 소금물이 가라앉은 까닭은 뭐야? 얼음물은 수조 속의 물보다 온도가 낮아 밀도가 크고 소금물은 수조 속의 물보다 염분이 높아 밀도가 크기 때문이야. 실험 결과와 심층순환의 관계.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가라앉은 곳은 고위도의 침강해역에 해당하는 거고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퍼져나가는 것은 심층해류에 해당한다. 이게 가라앉은 곳은 고위도의 침강해역이고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퍼져나가는 건 심층해류에 속한다.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는 침강해에서는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높아지면서 밀도가 커져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고 해저를 따라 심층해류가 이동하여 심층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면 옆에 보충제를 보자. 열염순환은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열염순환이라고 한다. 해수의 밀도가 커지는 경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 표층해류가 주변에 열을 빼앗겨서 수온이 낮아지고 극지방의 표층해수에서 결빙이 일어나면 얘들아 뭐만 오니? 물만 얼어. 그리고 염분을 빠져나와. 그러면 결빙이 일어나면 그 해수의 염분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가라앉는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심층순환의 분포를 우리가 바다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막 심층순환은 막 몇천 미터 이하에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어. 야, 봐라. 심층순환의 분포를 봐라. 심층순환의 분포는 뭐야? 자, 첫 번째 수계가 있어. 수계는 뭐야? 괴는 뭐야? 덩어리라는 뜻이야. 물 덩어리.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물 덩어리. 이 수계를 가지고 심층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대강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거야. 수계는 봐라.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로 성질이 다른 두 수계는 서로 섞이지 않으므로 수계의 수온과 염분은 상당 기간 일정하게 유지된다. 대개 서로 위아래로만 흐른다. 그리고 수계의 성질은 보자. 수계의 성질은 얘는 야구 좋아하고 너는 축구 안 좋아하냐? 저 축구요? 너는 야구는 안 좋아하지? 저는 근데 축구랑 야구랑 둘 다 보는 거 안 하고 하는 거네? 선생님은 보는 걸 좋아해. 옛날에 내가 직접 해본 자주 하는 운동은 농구하고 골프밖에 없어. 그리고 축구하고 야구는 해보진 않고 그냥 보지. 그러니까 야구는 국내 야구만 보고, 그리고 축구는 이제 국내 축구는 절대 안 봐. 해외 축구만 보지.
손흥민만 봤지. 내가 해외 축구를 보기 시작한 게 박지성이 때문이야. 박지성이 맨날 맨유 경기하면 무조건 봤어. 옛날에. 갖고 엄청 친구들하고 이게 그 낙이었어. 그때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한 20살이나 30대 였으니까 그래갖고 그때는 엄청 봤지. 그리고 박지성이가 최초로 해외 EPL에서 그래도 EPL에 최초로 가는 건 아니고 EPL에서 그래도 성적을 남기는 데가 박지성이밖에 없어. 유의미한 성적을. 갖고 박지성이 때문에 보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 손흥민 때 그게 달랐지. 손흥민 때문에 스포츠 TV 있잖아.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니까. 그거 보려고 그 정도였어요. 선생님. 많이 봤지. 그리고 수계의 성질보다 해수의 심층순환은 수온 약층 아래에서 표층순환에 비해서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난다고? 야, 혼합층은 뭐가 일어나? 표층순환이 일어나. 그리고 수온 약층의 심해층에서 심층순환이 일어난다. 근데 표층순환에 비해서는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직접 관측하기가 어려워. 그래갖고 수계의 성질을 측정하여 알 수 있다. 봐봐. 그래가지고 수계의 성질을 측정해 봤더니 남극 중충수가 있고 북태평양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고 남극 적충수가 있다. 그러면 심은 깊을심자야. 그리고 저자는 뭐야? 바닥저자야. 그러니까 남극 적충수가 제일 아래에서 흘러.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 위에서 흘러. 그리고 남극 중충수가 제일 높은 데서 흐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누가 제일 커?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크겠지. 그래서 남극 적충수가 밀도가 제일 커.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고 그 다음 남극 중충수다. 그러면 보자. 대서양을 이루는 해수의 특성이고 나는 보자. 대서양의 한 지점에서 수심에 따른 해수의 변화다. 뭐봐. 그러니까 나에서 AC의 위치를 가해서 비교해 보면 A는 뭐니? A는 뭐야? 누구야? 남극 중충수가 되겠지. B는 뭐냐? B는 북대서양 심층수고 C는 뭐니? 밀도가 제일 큰 남극 적충수가 그 근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온 염분도를 이용하여 수계의 밀도와 수계의 기온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보자. 주의해 봐봐. 수계하고 기단. 수계는 수온과 염분 등의 성질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고 기단은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야. 둘 다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해수 덩어리면 수계, 공기 덩어리면 기단이라고 그래. 공통점은 성질이 다른 덩어리와 만났을 때 서로 잘 섞이지 않고 밀도가 큰 것은 아래로,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올라간다. 심층수 수계의 성질은 봐라. 심층 수계의 용존산성을 분석하면 침강부터 이동까지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층 수계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해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겠지. 반감기를 이용해서 수계의 밀도는 표층 밀도가 1.022g/cm에서 1.027g/cm 정도이고 심층순환과 관련된 수계의 밀도는 표층 해수의 밀도보다는 높겠지.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넘겨. 그러면 대서양의 심층순환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와. 별표다. 이거는 봐라. 거기도 별표 돼 있잖아. 빨간색으로. 대서양의 심층순환. 봐봐. 대서양의 심층순환에서 봐봐. 대서양의 심층순환 봐라. 침강해역도 알아놔야 돼. 심층순환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해역이 침강해역이야. 여기서 가라앉는단 말이야, 바닷물이. 그래가지고 심층순환이 시작되는 곳이야, 여기가. 해역이지.
심층순환의 시작이야. 즉 여기잖아. 여기가 심층순환의 시작이지. 친강해역이. 봐봐. 그리고 남극 대륙, 남극 주변부에 웨드레하고 로스해가 있어.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에는 동쪽에 노르웨이에, 그 다음 남쪽에 레브라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남극 대륙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 웨이들해하고 로스해가 있어. 로스해는 옆에 나왔다. 남극 대륙 주변의 바다로 남극 저충수가 형성되는 해역은 주로 남극 대륙 주변에 웨이들해하고 로스해로 알려져 있다. 여기 나왔잖아. 야,青강해역은 남극에서는 어디다? 웨데레하고 누구다? 로스해야.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 거기는 동쪽에는 레브라도에, 남쪽에는 동쪽에는 노르웨이에, 남쪽에는 레브라도에야. 네 개가 있다. 대답해봐. 야, 지원아. 남극 주변에青강해역은 어디니? 웨데레하고 로스해. 북극의 그린란드 주변은 동쪽에는 노르웨이에, 남쪽에는 레브라도에. 쉽잖아. 야, 레브라도가 어디니? 미국에 있잖아. 미국의 남쪽에 레브라도야. 그리고 대서양의 심층순환은 너무 잘 나온다. 대서양의 심층순환은 너무 잘 나와. 이거는 머리까지, 이미지까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순환 봐봐. 대서양의 심층순환은, 자, 제일 먼저, 야, 어디서 남극 대륙 주변에 웨데레하고 로스해에서 이제青강에서青강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웨드레에서 결빙이 일어나면서 염분이 높아져. 그리고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으면서 남극 저충수를 형성하는 거야. 웨드레에서 뭐라고? 뭐가 일어난다고? 결빙이 일어나. 그럼 물만 얼고 염분은 빠져나오기 때문에 바닷물에 염분이 높아져. 그리고 밀도가 커지니까 얘가 거기서 심층으로 가라앉아서 형성됐는데, 해저를 따라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위도 몇 도까지 흐른다? 위도 30, 북이 30도까지 흐른다. 그리고 전 세계 해양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 웨이데레에서 결빙이 일어나. 결빙이 일어나면 물만 얼고 염분은 빠져나오지. 그러면 그 바닷물에 염분이 높아지면서 이때 남극 저충수가 형성돼갖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북쪽까지 해갖고 북이 30도까지 올라가.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얘가 전 세계 해양으로 퍼져나가는데 밀도가 가장 크고 대서양의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흐르지. 밀도가 크니까 제일 밑바닥에 흐를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이제 남극 북대서양 심층수를 봐라. 어디서 생겨? 얘는 북대서양이니까 북극 그린란드 쪽에 생긴단 말이야. 남쪽에 레브라도해하고 그 동쪽의 노르웨이에서 해수가 수 킬로미터까지 가라앉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형성되는 거야. 여기서 형성돼갖고 이렇게 가고 갔단 말이야. 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 남쪽으로 확장돼가지고 남대서양까지 흐른다. 남대서양까지 흐른다. 그리고 이제 얘가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 버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봐봐. 그 다음
남쪽으로 확장해갖고 남대서양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남극 저충수보다는 밀도가 작아서 남극 저충수 위로 오른다. 그리고 남극 중충수는 어디서 생긴다? 여기 북이 60도에 생긴다. 아니 남이 60도에 생긴다. 60도에 생긴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갖고 자 어디까지 간다? 얘는 어디까지 가? 거기 그래가지고 남이 60도 부근에서 형성돼갖고 수심 1000m의 중충을 따라 어디까지 이동한다? 북이 어디까지 이동한다? 20도까지 이동한다. 북이 20도까지 이동한다. 이해됐어? 북이 20도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그다음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북대서양 심층수 위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됐지? 봐라. 남극 저충수는 어디서 형성된다? 남극의 외대래에서 결빙이 일어나면서 염분이 높아져. 그러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가라앉아. 그래갖고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간다? 북이 30도까지 올라가. 그리고 밀도가 제일 커서 대서양의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 흐른다.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남쪽에 레브라도해하고 서쪽 동쪽에 노르웨이에서 생겨가지고 해수가 수 킬로미터까지 가라앉고 형성된다.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남대서양으로 올라간다. 남극 저충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남극 저충수 위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남극 중충수는 위도 60도 부근에서 북이 60도 부근에 형성돼가지고 수심 몇 미터까지 1000m의 중층을 따라 남이 60도에 형성돼가지고 북이 20도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북대서양 심층수 위로 오른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이거 지중해 유출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옆에 TS도 북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유출되는 지중해 유출수는 밀도가 커서 대서양의 표층수 아래에 위치한다. 그래서 대서양의 4가지 수계를 밀도를 갖다가 순서 없이 나열하면 당연히 제일 밑에 깔린 뭐가? 남극 저충수가 제일 커.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야. 그 다음 지중해 유출수야. 그리고 남극 중충수가 제일 적다. 야, 왜 지중해 유출수는 밀도가 남극 중충수보다 클까? 염분이 높아. 야, 지중해는 민물이 대륙 주변인데 민물이 안 나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높아. 북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유출되는 지중해 유출수는 밀도가 크다. 왜? 염분이 높아서. 그래서 남극 중충수보다는 높다. 그러나 북대서양 심층수보다는 낮아. 이것까지 알아야 돼. 그 다음 보자. 이제 밑에 해수의 순환과 기후변화 보자. 해수의 순환과 기후변화 보자.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표층예류하고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다. 연결이 돼 있어. 만약에 심층순환이 활발하게 안 일어나지. 그럼 표층순환도 더디게 일어나. 그래갖고 기후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이해됐어? 보자. 자, 해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자, 기상은 뭐야? 아주 짧은 시간에 대기의 상태, 날씨야. 근데 기후는 뭐야? 오랫동안의 긴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 하잖아. 근데 이 해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왜? 난류하고 한류가 있잖아. 난류는 열을 방출해갖고 그쪽 기후를 만들어. 한류는 열을 흡수하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쪽 지역을 춥게 만들어. 그래갖고 난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멕시코 만류는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아이슬란드, 영국 동해안 지역의 기후를 위도가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만든다. 온도를 높여버리니까. 봐봐. 자, 멕시코 만류가 상승하면서 어디다 영향 준다? 아이슬란드, 또 영국의 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이슬란드나 영국은 같은 위도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아. 자, 봐라. 뉴욕은 봐라. 온도가 몇 도야? 마이너스 2도야. 근데 위도가 더 높은 아이슬란드는 1월 평균 기온이 몇 도야? 0도로 더 높아. 위도가 더 높은데. 왜?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온도가 높은 거야. 그리고 한류가 주변에 미치는 기후의 영향 봐봐. 페루에루나 벵겔라에루는 남아메리카 서해안과 남아프리카 서해안에 인접한 대륙의 기후를 상대적으로 서늘하게 만든다. 주로 여름철에 영향이 강해서 여름철이 시원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밑에 봐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는 난류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는다. 위도 65도에 있는 레이카비크의 1월 평균 기온은 위도 40도에 있는 뉴욕보다 높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멕시코 만류의 위성 영상 봐봐. 멕시코 만류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며 고위도로 이동해 해안 지역의 기후를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만든다. 즉 봐라. 왜 위도가 낮은 뉴욕은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못 받아? 왜? 뉴욕에서 멕시코 만류는 멀리 떨어져서 이동해 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지? 뉴욕 쪽에 멕시코 만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멕시코 만류가 뉴욕에서 멀게 흐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안 줘버린단 말이야. 근데 아이슬란드는 가깝게 흘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준 거야.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가 1월 평균 기온이 위도가 더 높은데도 더 높은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 다음 31페이지 보자. 표충순환과 심충순환의 관계. 선생님 말했지? 표충순환하고 심충순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 연결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표충순환과 심충순환의 관계 보자. 두 번째. 표충순환하고 심충순환의 관계. 이것도 위도도 다 알아놔야 된다. 남극 저충수는 외대래에서 결빙에 의해서 생겨. 그러면 영분이 높아져 갖고 침강을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북쪽으로 가는데 북이 얼마까지 간다? 30도. 그 다음 남극 신충수는 북극의 남쪽에 레브라도 해하고 동쪽에 노르웨이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형성돼가지고 침강해가지고 수 킬로미터까지 내려간다. 하고 여기서 올라가. 근데 남극 중충수는 어디서 형성된다? 남극 60도에서 남이 60도에서 형성돼가지고 북이 20도까지 올라가. 이해됐니? 이것까지 알아들어야 되네. 그리고 봐라. 표충순환과 심충순환은 해수의 표충순환과 심충순환은 컨베이너 벨트와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전지구를 순환한다.
한 바퀴 도는데 1000년에서 1500년 걸린대. 한 바퀴 순환하는데. 그러면 자, 시작은 봐라.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에 형성된 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을 따라 이동하면서 누구하고 만난다? 남극 저충수하고 만난다. 응? 그러면 레브라도에는 그래가지고 남극 저충수하고 만났는데 남극 저충수는 남극 대륙 주변의 해저를 따라 순환하다가 북대서양 심층수와 함께 인도양과 태평양의 심층에 저위도로 유입된 후 매우 느린 속도로 용수는 뭐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어? 야, 올라간다. 그러다가 용수간에 이르는 표충순환하고 연결이 돼. 그러다가 연결되어 순환하다가 인도양과 남대서양을 거치면서 다시 북대서양으로 흘러가더라. 그리고 표충순환은 다시 그린란드 해역에서 냉각된 뒤 침강한 후 심층순환하고 연결되어갖고 큰 순환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컨베이너 벨트와 같이 이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 갖고 1000년에서 한번 순환하는데 1500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작점은 어디다? 북극의 레브라도예요. 북극의 그린란드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서양 서쪽을 따라 이동하다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하고 만난다? 남극 저충수하고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형성돼갖고 이쪽 서쪽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 오다가 남극 저충수하고 만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남극 저충수하고 만나가지고 인도양하고 북태평양으로 이게 이동을 해. 그러면서 천천히 용승을 한다. 그러면서 표층 해수하고 폐해류하고 만나. 남극 저충수는 남극 대륙 주위의 해저를 따라 순환하면서 북대서양 심층수와 함께 인도양과 태평양의 심층에 저위도로 유입된 뒤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을 한다. 용승한 해수는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순환하다가 인도양과 남대서양을 거쳐 다시 북대서양으로 흘러가. 그래가지고 다시 표층순환은 그린란드에서 해역에서 냉각된 뒤 침강에서 심층순환하고 연결되고 순환계를 이룬다. 이 순서도 알아놔야 돼.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심층순환의 역할이 있다. 심층순환의 역할이 있어. 심층순환을 봐라.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순환이야. 심층순환은 거의 모든 수신과 모든 위도에서 걸쳐 일어나며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킨다. 야, 표충순환은 수백 미터 이내에서 일어나니까 전체 해수의 10%만 순환시키는 거야. 나머지 90%는 모든 수신과 모든 위도에서 걸쳐 일어나는 심층순환이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수송한다. 그리고 열 에너지를 수송한다. 심층순환은 표층순환하고 연결돼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여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그리고 또 물질 공급. 심층순환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해수를 심해로 운반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심해의 영양분들을 표층으로 운반하여 해양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야, 심층순환은 표층에 있는 산소를 갖다가 심층으로 운반하고 심층에 있는 영양분들을 표층으로 운반해. 이해됐어? 내려갈 때는 뭘 운반한다? 산소를. 올라올 때는 뭘? 영양분들을. 그리고 기후변화는 봐라.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지면서 기후변화가 생긴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다. 그러면 해수의 염분이 낮아져 밀도가 작아지니까 침강이 약해져. 그러면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의 해류의 흐름이 약해져. 그러면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전달되지 못해서 기온이 낮아진다. 자, 봐라.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니까 침강이 잘 안 일어나. 침강이 약해져.
해수 염분이 낮아져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신강이 약해져. 그러면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해류의 흐름이 약해져. 그러면서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이동 못하면서 기온이 고위도는 더 낮아져 버립니다. 이해됐어? 옆에 봐라. 궁금해 봐봐. 자,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 이후에 밑에 보자. 해수의 순환이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영향 추론하기. 탐구 자료 좀 봐봐.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나타나는 원인 추론. 자,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는 12,900년 전부터 11,700년 전에까지 1200년 동안에 나타난 짧은 빙하기를 뭐라고 해? 이걸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라고 해. 왜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나타났냐? 원인 추론해 볼게. 따뜻해진 기온으로 북아메리카의 대륙의 빙하가 녹아. 그리고 북대서양으로 다음수가 유입돼. 그러면 해수가 신강이 약화돼. 그러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의 이동이 약화돼. 그러면서 기온이 하강되는 거야. 즉 아까 처음에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에 빙하가 녹는 것처럼 똑같아. 이것도. 그러니까 따뜻해진 기후로 북대서양의 대륙에 빙하가 녹아갖고 북대서양으로 담수가 유입돼. 그러면 해수의 신강이 약화되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의 이동이 약화되면서 고위도의 기온이 하강돼. 기온이 전체가 하강이 돼. 그러면서 빙하기가 오는 거야. 해수의 순환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영향을 주고 표층순환은 다시 심층순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온과 강수량이 변하면서 전세계 기후가 변한다. 영향을 준다. 옆에 보자. 궁금해 봐봐.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 이후에 기온이 상승하는 까닭은 뭐냐? 기온 하강이 지속되다 보면 강수량이 감소하는데 이때 표층 염분의 증가로 밀도가 증가하지.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증가하니까 표층 해수의 신강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면서 해수의 순환이 회복되면서 다시 기온이 상승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기온이 높아져. 지구온난화로. 그러면 빙하가 녹아가지고 극지방 해수의 염분이 낮아져. 밀도가 작아지니까 신강이 약해져. 그러면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해져. 그러니까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못 가니까 지구 전체가 기온이 하강해. 근데 계속 빙하기가 오다 보면 뭐가 안 되니? 기온이 계속 하강이 지속되면 강수량이 줄어. 그러니까 해수의 염분이 어떻게 돼? 높아져 버리지. 그러면 해수의 염분이 높아지면 다시 밀도가 커지면서 신강이 이제 다시 활발해져. 그러면서 이제 신강이 활발해지니까 표층 해수의 신강이 활발해지니까 해수의 순환이 회복이 돼. 그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면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다시. 이해됐어? 이거 순서를 알아놔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올라오지 마? 오늘 여기까지 해. 다 했어. 그래갖고 페이지는 41페이지까지 풀어. 41페이지까지 풀어. 그리고 그러면 지구과학은 이거 끝난 다음에 진도 끝난 다음에 이 기출픽을 풀까? 그게 낫겠어? 우선 이것만 풀어. 우선 풀어. 뭐하냐 씨. 뭐하고 있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그래? 지원아. 갈 수 있잖아 지금. 나도 가야 되겠다. 오늘 너무 힘들다. 오늘 진짜 힘들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힘이 없나? 아이고 갑시다. 전부 다 갑시다. 선생님도 갈라나? 힘들다. 다 챙겼냐? KBO
KBO 어느 아, 선생님 귀하지. 선생님 전라남도 출신입니다. 엄청 많이 먹어봤지 옛날에는. 저도 기억 때문에 기아가 그래도 잘하지. 그래서 광주까지 직관 갔었는데 오 그래. 챔피언스 필드. 네. 갔어? 그때 배우자한테